이번에는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 개념을 조금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이에서 차원에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몇 바이트? 4바이트 필요하죠?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할 수 있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자체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일종의 하나의 계획서에 불과하다. 계획서. 그럼 계획서에 불과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는 A라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4바이트를 할당하겠다는 거지, 이거 자체로 4바이트가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건 일종의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당 받을 거다라고 누가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날씨가 좋아져서 콘서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저는 뭐 아이유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이런 아이유 콘서트라고 해볼게요. 작년에 뭐 아이유 콘서트 진행했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되면 진행 순서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진행 순서 하면 땅을 빌린다, 뭐 공연장을 빌린다 하겠죠? 공연장을 빌린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공연을 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통 공연장을 빌린 다음에 공연을 하는 게 맞아요? 공연을 한 다음에 공연장을 빌리는 게 맞아요? 당연히 공연장을 먼저 빌려야지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공연장도 없는데 장소도 없는데 어떻게 공연을 해요? 그러면 자, 메인 함수가 진행이 되는 순서가 뭐예요? 얘는 4평짜리 일단 땅을 빌려요. 4평짜리 땅을 빌린 다음에 실행.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실행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4평짜리 땅을 먼저 빌리는 게 맞아요?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빌린 다음에 실행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콘서트를 하기 전에 공연장을 빌린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얘도 뭐가 돼야 된다? 일단 미리 파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아, 4바이트가 필요하겠구나. 4평짜리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자, 공연을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공연을 시작했을 때 의자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램이 여러분들 뭐 4기가 8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종류가. 그러면 내가 일단 실행해 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의자 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되죠? 실행하면 상황에 맞게 내가 의자 더 깔고 또 깔고 또 깔고 되면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항상 사전신고 제도가 있는 거예요? 메모리 사전신고 제도. 자, 메모리 사전신고 제도라는 건 스택에서 메모리를 할당받는 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메모리는 여러분들 일단 뭐예요? 자, 메모리는 이렇게 있을 때 메모리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 해볼게요. 자, 컴퓨터가 여러분들 느리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뭐 예를 들어서 램이 4기가 8기가인데 도대체 왜 느린 거다? 단순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많이 실행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린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냐면 메모리는 한정적인데, 돌아가는 가용 메모리는 한정적인데 그 메모리에다가 여러분들이 꾸역꾸역 집어넣는다고 해봐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덩치가 있고 어쨌든 음식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적으로 있잖아요. 뭐 찌양이나 뭐 그런 희박 같은 사람 빼고 여튼간에 여러분들 음식 먹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인데 계속 음식이 들어간다 해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음식 메모리 배가 꽉 차겠죠. 더 이상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먹는다고 선언하고 그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가 느린 이유도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한정적인데 여러분들 컴퓨터를 막 이것저것 돌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컴퓨터 하나로 게임 2개 이상 거의 못 돌리잖아요.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막아놓기도 했고, 롤하면서 딴 게임 똑같이 같이 하는 사람 있나요? 롤하면서 위에는 카트라이더 깔고 막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쵸? 컴퓨터가 느려지는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킨다는 건 뭐예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4기가라 했을 때 이 녀석은 누가 차지하냐면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운영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컴퓨터 윈도우, 그 다음에 맥이면 맥이 이제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숨 쉬는데 운영체가 숨 쉴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컴퓨터를 딱 생판 처음에 윈도우 포맷 하게 되면, 윈도우 포맷에서 하게 되면 내가 깔지 않아도 깔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림판, 뭐 캡처,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숨 쉬는데 기초 대사량이 있듯이, 그러니까 메모리상에서도 운영체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4기가에서 1기가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크롬 키고 롤 키고 뭐 배틀그라운드 키고 포토샵 키고 등등 어떻게 해요? 당연히 메모리를 금방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참고로 요새 컴퓨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예요? 멀티잖아요. 멀티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웹서핑 할 때 구글 크롬을 산다 했을 때 크롬 하나만 딱 띄워놓은 사람 없잖아요. 보면 탭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여러 창 띄워놓잖아요. 그쵸? 유튜브 할 때도 유튜브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유튜브 틀어놓고 딴 거 하고 딴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계속 차지되고 있는 거예요. 크롬만 해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업 관리자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컨트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나요? 구글 크롬만 해도 지금 몇 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1기가 넘게 쓰고 있어요. 제가 이제 프로세서 좀 많이 켜놔서 그렇지 지금 1기가 정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도 의외로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 당연히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뭐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숨 쉴 수 있는데 필요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참고로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메모리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 바이러스 체크, 뭐 그 다음에 뭐 내가 작업 중에 카카오톡이 왔어요. 그럼 내가 열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일일이 이런 거 다 따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컴퓨터는 램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막 돌려야 돼요. 그럼 프로그램만 다 따지면 사실 4기가 넘죠. 그래서 뭘 한다 했죠, 제가? 자, 아시는 분, 제가 뭘 한다 했죠? 램에서 C분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만약에 동시에 무슨 소리냐면,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메모리 총량이 10기가를 넘어요. 그러면 실제 메모리는 몇 기가? 4기가밖에 없는데 C분할이라 해가지고 운영체제는 아니고, 자, 얘네가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가 잠깐 들어갔다가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잠깐 빠져요. 그 다음에 얘도 잠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빠져요. 들어가요. 빠져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신기하겠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나는 4기가밖에 없는데 지금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메모리가 4기가를 넘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막 시분할이 되네, 이것까지 판단하고 컴퓨터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뭐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관심인 사람 아니고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가 어쨌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실행됐다가 멈췄다가 그걸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눈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치 이게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혹시라도 내가 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내 컴퓨터가 느리다 하면 뭘 바꾸시면 되냐면 램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램이랑 SSD를 교체하시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향상이 돼요. 노트북도 보통 여러분들 노트북 쓰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256기가예요. 싼 거는. 그래서 256기가를 512로 업그레이드만 해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램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내가 8기가짜리 램 8기가짜리 메모리를 끼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만 더 껴주면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사람이 있잖아요. 기초대사량도 사람이 음식을 적게 먹는 사람은 뭐 당연히 소식하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기초대사량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음식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만큼 먹어야지 그 사람이 활동 에너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메모리를 관리하는데 운영체제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인텔이라는 녀석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자, 운영체제가 뭐라 할까요?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내가 커버 쳐줄게, 이렇게 할까요? 운영체제는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일단 운영체제는 이런 녀석이 찾아오면 야, 너 몇 바이트 필요해, 확실하게 말해 라고 뭐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4바이트 달라고 하는 거죠. 왜요? 견적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텔 B야 이렇게 쓰면 얘도 견적이 나올까요? 당연히 견적이 나오죠. 이렇게만 하면 몇 바이트? 8바이트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8바이트 필요하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요.
이러면 8바이트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int arr 뭐 3 이렇게 써서요. 얘는 몇 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12바이트. 그러니까 뭐 20바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이제 12바이트라만 생각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하던 와중에 이제 만약에 20바이트를 넘게 썼다, 뭐 그게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는 뭐라고 한다? 일단 너가 더 딱 필요하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뒤늦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얘 입장에서 12바이트 달라 했다가 20바이트 달라고 말할 걸 이런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는데 내가 이번 달 10만 원이 필요해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쓰고 보니까 뭐 신입생으로 가게 되면 신입생 때 뭐예요? 뭐 MT 갔다가 OT 갔다가 뭐 대면식 갔다가 막 하다 보면 사실 10만 원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요새 물가 상승 고려하면. 그래서 어쨌든 더 필요해요. 그런 후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냉정한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냉정하진 않겠지만 그냥 딱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거죠. 야, 너가 돈 아껴 써야지. 내가 이제 10만 원 줬는데 너가 아껴 써야지. 부모님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내가 부모 필요하다 해서 부모님이 지갑에서 막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초창기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아예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저장 가능한 거예요? 숫자 몇 개? 50개 저장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메모리를 많이 써야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준 거죠.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뭐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안 돌아갈 리 있을까요? 아니에요. 돌아가요. 돈이 많은 게 문제가 되나요? 땅 넓은 거 문제 안 돼요. 항상 땅이 좁은 게 문제고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넓은 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된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안 좋고 게다가 그 사람이 숫자 2개만 저장하면 나는 2개만 저장할 건데요 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마법처럼 너 2개 저장할래? 하면서 딱 뒤에 이렇게 잡힐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5,000개 잡히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쓰면 5,000개 잡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아니 나는 숫자 2개만 저장하려 했는데 도대체 이걸 프로그램 실행만 하면 메모리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 키자마자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물어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프린트프. 그러니까 고객 같은 숫자 몇 개 입력할래요. 이런 식으로 스캔F해서. 자, 근데 이렇게 하고서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나 좀 똑똑한데? 이제부터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다가 이게 된다 했을 때 뭐 5를 입력하면 당연히 여기다가 뭐가 되겠어요? 5가 잡히겠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쓰는 사람에 맞게 메모리를 사용하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고객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2,000개 저장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숫자 2,000개 저장하려는데 이거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사실 냉정하게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세요. 램 업그레이드 하시면 2,000개 저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2,000개 저장하려는데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경우 그런 숫자 엄청나게 많이 저장하려는 그런 경우만 넘어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처음 배우면 이거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하다 보면 사이즈가 정해지는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5를 입력했어요. 그럼 5가 된다? 그러면 4, 5, 20바이트 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했죠. 운영체제는 이런 뜨뜻미지근한 이런 애들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왜요? 운영체제는 메모리 관리를 굉장히 빡세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녀석인데 항상 메인 함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몇 바이트 줄까? 지금 당장 말해. 이따가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나중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고객이 숫자를 엄청 크게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게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몇 바이트 사용하는지 알려면 실행 전에 알면 우리가 사실 말록 같은 거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말록이 뭐예요? 동적 할당이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실행 도중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숫자 몇 개라는 게 사이즈랑 값이 실행 도중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런 거죠. 아이유 콘서트를 하는데 아이유 콘서트 기획자가 이제부터 공연장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몇 명이 오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공연장을 빌리는데 당연히 아이유 콘서트 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의 매진돼서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일단 미리 어떻게 오는지 모른다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 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잖아요. 예매를 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하잖아요. 그거 맞춰서 대충 때려 맞춰서 공연장을 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표가 예상외로 많이 예매가 안 됐어요. 그러면 콘서트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내가 엄청나게 크게 빌렸는데 미리 몇 명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낭패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미리 확인할 수라도 있는 건데 고객이 당장 다음날 이 메모리 공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그 전날 일단 1000을 입력했어요. 1000을. 4000바이트 당장 땡겨 와야 되는데 이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 어디 지역에서 메모리 할당받는다? 스택에서 메모리 할당받게 돼 있어요. 스택은 뭐라 했어요? 스택은 메모리 사전 신고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고 제도. 자, 왜 사전 신고 제도예요? 사전에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코드를 줄여보면 이게 지금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 컴퓨터가 이 정도는 예측하지 않겠어? 근데 이거는 실행이 돼봐야 안다는 거죠. 실행을 해봐야지 컴퓨터가 이게 1000인지 뭐 100인지 100이라 할까요? 100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ARR은 몇 바이트? 8바이트죠. 사이즈 몇 바이트? 4바이트예요. 그죠? 그럼 배열 몇 바이트? 400바이트인 거잖아. 그러면 총 412바이트 필요하겠네요.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게 될 리가 없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100이니까 미리 견적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지 이 사이즈라는 값이 100이 그제서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미리 실행을 해봤으니까 지금 사이즈엔 100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미리 실행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컴퓨터는 미리 실행해보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딜레마를 아시겠죠? 우리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예측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실행 도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인 함수 안에 들어있는 이런 지역 변수들 이런 건 다 스택에 돈다 했잖아요. 그런데 스택 지역은 메모리 사전 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신고를 미리 해야 돼요. 나 얼마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고 제가 운영체제고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로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몇 바이트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 이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왜요? 4바이트 그 다음에 4바이트 100개 ARR 8바이트 그러니까 총 이제 요거까지 포함하면 4바이트까지 하면 412바이트. 그러면 그런 거 말하면 저는 줘요. 제가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준다 안 준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사이즈가 4바이트인 건 알지만 사이즈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몰라요. 이게 결정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실행이 돼야지 100이 할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인 거예요. 아직도 이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료구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하기 때문에 C 언어에서 아예 문법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쓰지 못하니까 뭘 쓰는 거예요? 나는 좀 더 유연하게 메모리를 할당받겠다 해서 그래서 말록을 쓰는 거예요. 말록. 자,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몇 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4바이트, 8바이트이기 때문에 12바이트 바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숫자 결정하는 건 실행 도중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때 나온 게 바로 뭐다? 신용카드 제도라는 거죠. 말록을 써가지고 내가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받는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굳이 뭐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딱 스택 지역에서 메모리를 할당받고 얘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죠. 다 썼으면 나 이거 메모리 다 썼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적 할당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왜 동적 할당이 그래서 필요한지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